안녕하십니까. 제로번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2시 9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제 영어 채널인데요. 제가 2년 반 전에 Linear Algebra and Threading Building Blocks 이 시리즈를 통해서 67개의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시리즈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행렬 연산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행렬에 필요한 기타 LU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upper triangle, lower triangle 분해 이런 거부터 해갖고 행렬식 기타 행렬 계산에 관한 알고리즘을 이 시리즈를 통해서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게 2년 반 전입니다. 2019년 10월에 했고 지금 현재 2022년 3월이니까 약 2년 반 전에 이 시리즈를 찍었는데요. 이 시리즈 찍을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켜서 전치 행렬로 만들어서 행렬 곱을 하면 계산이 훨씬 빠를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그때 실제로 구현도 해봤고요. 근데 그때 타이밍을 안 해봤어요. 퍼포먼스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제가 오늘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봤냐 그러면 데이터 배럴 C++ 이 책에서 제가 지금 15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 15장에 보면 SIMD instruction 이 부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거의 2번, 3번을 읽었어요. 2번 더 읽은 것 같아요. 3번 더 읽은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한 4번, 5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결국 이해를 했는데, 이 설명이 틀린 것 같아요. 결론은 맞아요. 결론은 맞는데, 중간 설명 과정이 아무리 읽어도 틀린 것 같아요. 결론은 맞는데, 중간 설명 과정이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이해한 건지, 이 책에서 설명을 잘못한 건지,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전치 행렬을 만들어서 행렬 곱셈 하는 거를 제가 옛날에 구현을 해봤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하고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놀라워요. 그 결과가 너무 놀랍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서 지금 15장에서 설명한 방법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중간 설명 과정이 잘못됐어요. 여기 행렬 연산의 설명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왜 그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설명이 결론은 맞는데 중간 과정 설명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CPU multiply, 그러니까 CPU로 행렬을 계산하는 건데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행렬로, CPU로 행렬을 계산하는데요. 이거는 한 단계를 더 거쳐요. 행렬을 그냥 곱셈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트랜스포즈를 시켜요. 전치 행렬로 만들어 갖고 행렬을 곱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건데요. 1000 행렬이에요. 1000 행렬을 다른 1000 행렬로 곱하는 거예요. 행렬의 엘리먼트 개수가 100만 개예요. 100만 개. 이거 늘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1000 행렬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하나는 CPU multiply. 그러니까 재래식 일반 CPU 행렬 계산이고요. 이거는 밑에 내려오면 이거는 CPU transpose multiply. 이거는 transpose multiply는 행렬을 전치를 시켜요. 하나만 전치시켜서 행렬 곱을 하는 건데요. 이 어마무시한 계산을 각각 10회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10번 계산해서 시간을 측정하고요.
제가 트랜스포즈 방식, 전치 행렬 방식을 이용해서 행렬 곱을 해갖고 트랜스포즈 시켜갖고 행렬 곱 10회 해요. 그러니까 각각 10회씩 테스트해서 그 시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일단 계산식이 같아야 되죠, 그죠? 결과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상상도 못하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빌드를 하는데요. 일단 AVX를 사용하지 않고요. AVX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토 스위치만 준 겁니다. 이거는 AVX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1로 놓을게요. 1.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AVX를 사용할 경우인데요. 아키, 제 기가가 지원하는 게 AVX2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2로 하겠습니다. 2. 이렇게요. CLS D1 이거는 AVX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실행하고 나서는 이 부분은 제가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낼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 코드 다운로드 받아갖고요. 테스트 해보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컨벤셔널이라는 뜻은 앞에 이 방법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CPU로 행렬 계산했을 때 이거 단위가 마이크로 세컨드거든요. 뒤에 거는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전치 행렬을 만들어서 곱셈했을 때요. 10배요. 10배. 10배 더 빨라요. 그러니까 행렬을 전치시켜서 트랜스포즈 시켜서 행렬 곱을 하면 전치시키지 않은 것보다 10배 더 빨라요. 이건 뭐 다시 테스트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이거는 D2는요. AVX2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AVX2요. 연산 조건은 똑같고요. AVX를 사용했을 때는 일반적인 방식보다 전치 행렬을 사용하면 17배가 빨라요. 무려 17배가 빨라요. 1배, 2배, 3배가 아니고요. 행렬을 트랜스포즈만 시켜 곱을 했는데 일반적인 행렬 계산법보다 17배가 빨라요. 제가 CPU만 사용한 거거든요. 이거를 GPU에다 적용하게 되면요. 제 생각에는 100배는 우습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소스 코드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으니까 직접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 해보세요. CPU multiply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CPU transpose multiply를 이용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에서요. CPU transpose multiply의 인텔 TBB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인텔 TBB를 간단하게 사용하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이 바깥 루프를요. 바깥 루프 M만 TBB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함수고요. 이번에는 TBB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CPU transpose multiply TBB CPU transpose multiply TBB 이 함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하는데요. 각각 10회씩 계산합니다.
행렬 크기는 동일하고요. 이제 빌드를 하는데요. D3로 바꿨고요. O2 옵션은 동일하게 줬고요. 이전과 모두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입니다. 제가 AVX2 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AVX2를 준 거고요. AVX 512 그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요. 이거보다 아마 훨씬 더 크게 나올 겁니다. 100배가 넘어갈 겁니다. 제가 빌드 하는데요. CLS D3인데요. 제가 편집하지 않습니다. (86.9배) 계산이 더 빠릅니다. 역시 계산 결과는 정확하고요. 86.99배, 87배가 더 빠르고요.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동일하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AVX2를 쓴다면요. 제 생각에는 100배에서 150배 정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84배가 나왔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요. 인텔 TBB를 통해서 CPU의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합니다. 제가 8개 코어가 있고요. 16개의 라지컬 프로세서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6개의 하드웨어 스레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트랜스포즈입니다. 행렬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요. 행렬 A와 B를 곱할 때 B를 전치시킵니다. 트랜스포즈 시켜서 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캐시를 극대한으로 사용합니다. CPU 캐시를 극대한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SIMD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84배, 거의 90배에 가까운 성능이 나왔습니다. 제가 소스 코드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고요.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